KKMD 817화 해외 영상 번역. 과소평가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 그들은 당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안하무인격으로 미국 제일주의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일하게 고개를 숙이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조선업계입니다. 지난 4월 9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미국이 보는 세계 조선과 해양력 그리고 우리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모닝포럼에 참여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고 왔는데요. 현재 미 해군이 신형 전투함 건조와 MRO 분야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태평양을 중국에게 뺏겼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미국의 재회권 장악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배운 지식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할 생각인데요. 방위해야 할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해상 교역이 불가능해지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출 위주 경제 구조를 지닌 대한민국이 왜 어떻게 해군력 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외 밀리터리 유튜브 채널 유라시아 네이버 인사이트가 2023년 11월 11일 South Korean Navy is stronger than you think. 대한민국 해군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한 영상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해당 영상은 순수한 해외 밀리터리 매니아의 시각으로 소위 말하는 국뽕 없이 대한민국 해군 전력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틀을 잘 잡고 제법 상세한 부분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댓글 게시판에 해외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500개 넘는 댓글을 달며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한민국 해군 전력이라는 주제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 댓글을 읽어보는 재미도 상당합니다. 먼저 해당 영상을 번역해 본 뒤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 중 자료를 잘못 인용한 부분은 제가 임의로 수정해서 번역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영상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에 대해 이야기해 볼 예정이다. 대한민국 해군은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해군 중 하나다. 상당한 숫자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신형 함정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해군의 전투함은 미 해군이나 러시아 해군의 전투함들보다 신형인 경량이 뚜렷하며 따라서 대한민국 해군은 양과 질에서 모두 우수한 해군이라 평가할 수 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해군은 구축함 12척, 호위함 16척, 소형 전투함 60여 척, 상륙함 17척, 소해함 13척, 잠수함 20척, 지원함 22척을 포함하여 약 160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대한민국 해군의 가장 중요한 함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대한민국 해군은 곧 4척으로 늘어날 3척의 세종대왕급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중심으로 상당히 강력한 구축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1만 1천 톤급의 이 거대한 구축함은 대한민국 수상함대의 핵심이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미국이 건조한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을 베이스로 설계되었지만 덩치가 약간 더 클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미사일과 강력한 화력을 지니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수직 발사대 VLS 숫자는 128셀로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1, 플라이트 2 버전의 90셀보다 38셀 더 많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주로 대한민국 해군 기동함대의 지역 방공 역할을 수행하며 적의 미사일로부터 다른 전투함들을 보호한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들의 주요 무기는 SM-2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과 수백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해군 무기 체계 중 하나인
이지스 전투체계라고 할 수 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들 중 최신형인 정조대왕함은 미국산 마크 41 VLS에 더해 더 큰 구경의 한국산 수직발사대 KVLS 48세를 탑재하고 있다. KVLS는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해군 무기체계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국산 대잠미사일 홍상어와 주적 북한의 지상표적을 신속하게 파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산 함대지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 KVLS는 또한 국산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인 KSAM 해궁을 4발 탑재할 수 있는데 비교적 신형 무기인 해궁의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KVLS의 효용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다음으로 헬리콥터 구축함 DDH로 분류되는 이순신급 구축함이 있는데 대한민국 해군은 현재 6척을 운용 중이다. 만재 배수량이 6,500톤으로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훨씬 크기가 작은 이순신급 구축함은 지원 임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은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수가 적어 중, 저강도 함대 방공 및 지상 목표물 타격에 적합하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이전 세대의 구축함인 충무공 이순신급은 구형 전자 시스템과 센서를 탑재하고 있으며 특히 세종대왕급에 탑재되어 있는 이지스 전투체계가 결여되어 있다. 2022년 12월 28일에 열린 제14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6,730억 원을 투입해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 탑재된 구형 외국산 전투체계를 신형 국산 전투체계로 대체하고 예인 선배열 소나도 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 국내 제품으로 교체할 뿐만 아니라 단종된 유도탄 조사기는 해외 신형 장비로 교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최종 개량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에서 가장 성능이 떨어지는 구축함은 충무공 이순신급 이전에 건조된 광개토 대왕급 3척이다. 만재 배수량 4,000톤 미만인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들은 중형 호위함 정도의 크기이며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만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함 방어 및 자함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아군 전투함 방어에 적합하다. 대잠 헬기 한 쌍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의 주요 역할은 대잠전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전히 매우 유용한 구축함이다. 상륙점과 해군 항공 분야를 살펴보면 독도급 대형 수송함이 있다. 독도급은 상륙 장갑차와 소형 상륙정을 발진시킬 수 있는 웰덱을 갖춘 강습 상륙함으로 약 700명의 해병대원과 20대의 장갑차를 탑재할 수 있다. 공기부양정 2대 외에도 최대 15대의 수송헬기를 배치하여 상륙 지역에 추가 병력을 배치할 수 있다. 독도급은 해안선 너머, 즉 적이 모함을 쉽게 발견하거나 공격할 수 없는 곳에서 상륙 작전을 개시하는 초수평선 강습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독도급의 초수평선 강습 능력은 상륙을 위해 해안선에 접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적의 사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기존 상륙함의 강습과는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독도급 강습 상륙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자부심이자 일정 수준의 해양 전력 투사가 가능한 대양 해군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독도급 상륙함은 중국 해군의 075형 상륙함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배수량이 2만 톤에 불과해 배수량 4만 톤인 075형보다 훨씬 크기가 작다는 차이가 있다. 여기 더해 대한민국 해병대는 전차 상륙함이라고도 불리는 중형 상륙함 8척을 보유하고 있다. 배수량 3,000톤에서 5,000톤 사이인 전차 상륙함 8척 중 4척은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취역한 보다 현대화된 전투함이다. 나머지 4척의 전차 상륙함은 1994년에서 1999년 사이에 취역한 구형 상륙함이지만 아직 운용 수명이 충분히 남아있다. 전차 상륙함 각각에는 약 300명의 해병대원이 승선하고 K1 주력 전차 12대 그리고 4척의 상륙 주정이 탑재된다. 독도급 수송함과 비교했을 때 전차 상륙함은 단거리 상륙 작전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으며 북한,
혹은 일본과의 해양 영토 분쟁이 격화될 경우에 대응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소형 수상 전투함인 호위함을 살펴보면 대구급이 있다. 이전 호위함인 인천급 설계를 기반으로 개량하여 두 번째로 건조한 함정이 바로 대구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다른 해군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해군 호위함 역시 대잠전 임무를 담당한다. 대구급은 8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레이더 시스템과 전자지원 장비 그리고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소나 장비는 매우 뛰어난 편인데 표준 홀 마운트 소나 외에도 매우 강력한 예인 배열 소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예인 선배열 소나는 기본적으로 함정 뒤쪽에 설치된 윈치에서 뻗어나온 긴 케이블 끝에 배치된 수중 청응기인데 수동 소나 탐지 범위를 확장하여 잠수함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돕는다. 대구급은 잠수함과 교전하기 위해 16셀로 구성된 KVLS에 홍상어 장거리 대잠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KVLS는 또한 공격해 들어오는 미사일에 대한 자기 방어 수단으로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해궁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며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 쿼드 패킹될 수 있다. 대구급이 잠수함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아마도 대잠 헬기일 것이다. 잠재적인 수중 접촉이 감지될 때 대구급이 보여줄 최초 대응은 소나 부표와 어뢰를 탑재한 대잠 헬기를 출격시키는 것이다. 대구급은 3,600톤에 불과하지만 다른 우수한 대잠 전투함과 마찬가지로 탑재된 헬기를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6척으로 구성된 구형 인천급은 해안 방어 호위함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잠전이 주 임무다. 부차적인 임무로는 수송, 호위 및 해안 순찰 임무가 있는데 종종 파괴 공작원을 탑승시킨 북한 잠수함의 침투를 차단하는 임무를 예로 들 수 있다. 대구급과 마찬가지로 인천급은 예인 선배열 소나를 포함한 종합적인 소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KVLS가 없어 대잠 미사일이나 해공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없다. 잠수함을 공격하려면 자체 어뢰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는 반대로 잠수함이 보유한 어뢰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상적이지 않다. 다행히 인천급은 자체 헬기를 보유하고 있어 전투함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서도 대잠 작전을 펼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충남급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호위함을 건조 중이며 내년인 2024년에 선도함이 취역할 예정이다. 충남급은 만재 배수량 약 4,300톤으로 현재 운용 중인 대구급, 인천급 호위함보다 더 크고 연료 및 보급품 등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 기존 호위함들보다 더 긴 항속거리를 보유하고 있다. 항속거리가 더 긴 호위함을 보유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해군이 열망하는 대양 해군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발걸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은 총괄해서 KSS 또는 아주 간단하게 한국형 잠수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형 잠수함 KSS는 크게 3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가장 강력하고 우수한 성능을 지닌 KSS-3는 도산 안창호급으로도 불린다. KSS-2는 독일이 수출용으로 개발한 214형 잠수함으로 여전히 괜찮은 성능을 자랑하지만 보다 더 진보된 잠수함들만큼 강력하지 못하다. KSS-1은 KSS-2와 마찬가지로 독일이 수출용으로 건조한 209형 잠수함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잠수함 전력 중 가장 낮은 전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대로 가장 진보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KSS-3는 수중 자막 능력, 거주 공간, 연료 용량 등에서 상당히 우수한 능력을 지닌 대형 잠수함이며 대양 해군에 잘 어울린다. 그러나 독일에서 설계한 구조를 지닌 작은 크기의 KSS-2와 KSS-1은 원래 목적인 해안 방어에 더 적합하다. 먼저 가장 진보된 KSS-3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부터 시작해보자. 이들은 1994년부터 2029년까지 대한민국 해군에 필요한 27척의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3단계 프로그램인
한국형 공격 잠수함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다. 현재 두 척의 KSS-3 잠수함이 완성되어 취역했으며 3번함은 해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최종적으로 9척의 잠수함으로 구성될 예정인 KSS-3는 수중 배수량 약 3,700톤의 대형 잠수함으로 예를 들면 래프팅 같은 소음 저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내부 공간을 갖추고 있다. KSS-3 잠수함들은 공기 분료 추진 AIP 방식을 채택하여 수중에서 훨씬 더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수면으로 부상하지 않고도 최대 20일 동안 수중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독일에서 개발한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해진 일인데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스털링 방식의 AIP 엔진보다 훨씬 더 조용한 옵션으로 평가하고 있다. KSS-3 도산 안창호급에 탑재되는 연료 전지는 독일 지멘스가 아닌 국내 기업 범한산업이 개발한 연료 전지입니다. 현재 잠수함용 연료 전지 기술을 보유하고 상업화에 성공한 곳은 독일 지멘스와 대한민국 범한산업이 유일합니다.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은 KSS-3에 한국형 수직발사대 KVLS가 6기 탑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KVLS를 통해 KSS-3 잠수함은 특수한 유형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최대 6발까지 발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핵무장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잠수함 탄도미사일에는 일반적인 재래식 탄두가 탑재되어 있다. KSS-3는 측면 배열 소나 시스템과 예인선 배열 소나를 모두 장착하고 있어 먼 외해와 심해에서 훨씬 더 유용하다. 따라서 이 모든 특징과 잠수함의 크기를 고려해 봤을 때 KSS-3 잠수함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공해에 배치되도록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두 번째 배치로 생산되는 KSS-3 배치 2에는 리튬 이온 전지까지 탑재되어 수중 잠항 시간이 더욱 연장될 것이기 때문에 도산 안창호급 배치 2는 세계 최고의 재래식 잠수함 중 하나라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전 세대 독일 214형 잠수함 9척으로 구성되어 있는 KSS-2는 배수량이 1,900톤에 불과해 KSS-3보다 훨씬 작고 따라서 연안 방어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료 전지로 움직이는 공기 분료 추진 AIP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도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하다. 시청자들의 예상대로 KSS-2 잠수함에는 탄도미사일 발사용 수직 발사 시스템은 배제되어 있다. KSS-2 잠수함들은 어뢰와 미국산 하푼 대함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어뢰 발사관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전투력이라는 측면에서 후속 잠수함인 KSS-3 도산 안창호급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진다. 1993년에 등장한 KSS-1은 독일 209형 공격 잠수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해군은 해당 유형의 잠수함을 9척 보유하고 있다. 현대적 기준으로 보자면 KSS-1은 해안 방어용으로 설계된 기본적인 디젤 잠수함에 불과하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이 상대적으로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여전히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KSS-1의 수중 배수량은 약 1,350톤으로 매우 작고 공기 분료 추진 체계에 AIP도 없지만 향후 공기 분료 추진 체계 AIP를 장착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대한민국 해군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 중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현대적인 해군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대한민국은 대형 구축함, 호위함에서부터 강습 상륙함과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균형 잡힌 전투 자산 구성을 자랑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약점은 대형 구축함 세종대왕급이 미국 알레이퍼크급에 기반을 두고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고 있으며 SM-2 같은 다양한 미국산 미사일까지 사용하고 있어 미국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데 있다. 대한민국 해군은 무기 조달을 수입보다 국내 조달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어려운 과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 강력하고 탄력적인 해군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해외 밀리터리 유튜브 채널 유라시아 네이버 인사이트가 2023년 11월 11일 업로드한 영상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영상 댓글 게시판에 올라온 500개 정도의 댓글들 중에서 인상적인 몇 가지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거대한 조선 산업은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현대적 대한민국 해군 함대의 기반을 제공했다. 대한민국은 매우 정밀하게 계획된 방식으로 함선과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으며 모든 전투함들은 이전보다 새롭고 강력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거의 매년 또는 2년마다 새로운 구축함이 하나씩 추가되고 있는데 호위함과 잠수함도 마찬가지며 신형 레이더, 소나, 어뢰, 미사일 등이 탑재된다. 이러한 끊임없는 진화가 대한민국 해군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다. 그렇다. 대한민국 해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두 가지를 놓치고 있다. 고도로 훈련된 수병들과 해병대가 바로 그 두 가지 무기다. 특히 대한민국 해병대는 세계 최고의 해병대 중 하나다. 대한민국 잠수함의 실력은 전설적이다. 림페 훈련 때 한국 잠수함에게 무슨 짓을 당했는지 미 해군에게 한번 물어보라.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